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톨스토이가 어, 안네 카레니나 그리고 부활. 이 부활은 70대에 썼고 안나 카레니나는 50대에 썼죠. 그 사이에 이제 60대. 60대 물론 뭐 톨스토이가 80 넘게까지 살아요. 하지만 60 정도면은 죽음을 생각할 나이죠. 그때 리뷰를 한 중편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나 부활과는 달리 짧아요. 뭐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뭐 한순간에 다가오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는 이반 일리치가 전도 유망한, 아직은 죽기는 좀 이른 항소심 판사로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는 40대 판사이기 때문에 나름 사회적인 위치가 있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명성도 있고 재산도 뭐 부족하지 않고, 뭐 물론 재벌 2세처럼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부럽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절정에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직장에서 뭐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뭐 이혼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전부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 자신은 판사로서, 그것도 항소심 판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 판단을 업으로 했지만, 과연 그가 잘 살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어땠는지, 그것을 바로 이 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그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 모든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사죠. 모든 세포가 죽으면 기능이 정지되죠. 그거랑 조금 유사한 게 뭐 식물인간이나 뇌사가 있는데, 뇌사는 뇌기능 자체가 완전히 죽은 거고, 그러니까 뇌세포가 모두 죽은 거고, 식물인간은 뇌세포 중에 일부, 그러니까 생명 유지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기능하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뇌가 살았던 죽었던 그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사망을 심장이 멈췄을 때로 봅니다. 자, 죽음이 뭔지 먼저 설명을 했고요.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부분 긍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사람뿐 아니라 생명체가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귀납적이긴 한데 거의 연역적이기도 합니다. 예외를 거의 동서고금을 통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도 있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일반론이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반 일리치처럼 죽음에 직면하면 모든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뭐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79세거든요. 세계 평균 남자의 수명은 65세니까 한 15년 정도 많습니다. 여자는 한 15년 역시 비슷한데 남자보다 5년 정도 더 살죠. 그래서 만약 그 자기 배우자가 뭐 한 3살쯤 어리다 그러면 한 8년 정도는 과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혼장을 써놓는다면 그걸 고려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뭐 1살 차이인데 뭐 6년 정도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하는데, 왜냐하면 집사람 금융맹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어레인지를 해놔야 되겠죠. 어쨌든 죽음이 자기 자신한테 온다면, 특히 그 평균 수명, 저 같은 경우는 아직 79세가 안 됐으니까 뭐 지금 죽는다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왜 나냐? Why me?"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약간 달관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아직 뭐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자, 이 죽음에 대한 주위 반응을 보시죠. 그는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집에서 남편, 부인이든 아이든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동료들에게도 뭐 신뢰를 얻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동료들은 그의 인제 그 소위 말하는 인제 암 말기죠. 거의 뭐 죽을 상태라는 거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그 자신을 걱정해 주고 뭐 응원하기보다는 '아 이 자리가 비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혹은 '아 누구가 그 자리에 갈 테니까 나도 그 자리로 오를 수 있겠다.' 누구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한 명이 죽으면은 혹은 떠나면은 그 자리에 그 바로 밑에 사람이 올라가고 그 자리가 비니까 또 밑에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체인 현상이 일어나죠. 연쇄 승진이 되는 겁니다. 동료들은 자기의 괴로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로만 신경 쓰겠죠. 실제로는 스스로의 어떤 영전만을 신경을 썼습니다. 뭐 동료들은 아무래도 쪼끔 멀죠, 가족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무관심했어요. 똑같아요. 아내 같은 경우는 '아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살지? 사망연금 얼마나 나오고 아 이러면 부족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큰애들은 인제 자기 결혼에 대해서 신경 쓰고 유일하게 인제 막둥이로 어찌 보면 선물이기도 하지만 실수로 낳았다고도 볼 수도 있죠. 어린아이만 자기에게 자기의 고통에 연민을 가져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반 일리치는 반성을 하죠. 처음엔 부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반성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굳이 블레임할 수 없이 아내나 자녀나 혹은 동료들한테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그런 반성을 하면서 그는 평온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자 오늘 죽음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연사 비용은 그 비율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게 질병사고요. 그다음이 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형을 당했다거나 전투 중에 전사를 했다거나 뭐 사고로 죽었거나 이런 것이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늙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착각이에요. 병들어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병자에 대해서 좀 더 연민을 가져 보세요. 나의 미래가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유전적이기 때문에 그 한 5년 정도는 그 요양병원에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독서 말고는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저희 외삼촌도 그러셨고 병원에서 인제 좀 고생을 하시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인제 사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연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직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죠. 남자 같은 경우는 79세 여자는 84세 한국 사람 경우에요 지금. 그 나이가 되면 뭐 반은 죽는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쪼끔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요즘 읽어 본 인공지능 같은 데서 보면 앞으로는 그 피 한 방울 가지고서 혹은 DNA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쪼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쪼끔 더 덜 고생하고.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직면을 하면 나의 삶이 쪼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톨스토이가 이반 일치 썼을 때가 60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그때 당시로는 아마 죽을 나이쯤이 됐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도 남자라면 79 세, 여자라면 84 세 이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나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천진난만한 막내 아들 혹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정말 그에게 연민을 가져 줬어요. 같이 고통을 고통에 대해서 고민해 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서 연민을 같이 가져 주고 그리고 뭔가 '나도 내일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와이프처럼 사망연금이나 아니면 영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반 일치의 죽음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중편이거든요. 한번 읽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부정을 하고 어떻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편안하게 언젠간 죽겠지만 죽는지 그거에 대한 과정을 심리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